이 고객 정보를 활용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가 마무리됐습니다. 금융사와 핀테크 등 28개 회사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경쟁사 간의 시비가 엇갈렸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은 이충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마이데이터 번호가 심사 결과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번호가를 받은 회사는 28곳입니다. 그 금융사와 핀테크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지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명단을 보면요. 일단 시중은행 5곳입니다. 예. 그 명단에 보면 이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그리고 SC제일은행 5곳이 번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주요 카드사 5곳과 캐피탈사 1곳도 번호가를 받았습니다. 그 각 업건에서 대표 주자로 미래에셋대우와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등 각각 1곳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 네이버 파이낸셜과 비바 리퍼블리카 등 핀테크사 14곳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예. 이렇게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대규모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신청을 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관심이 뜨거웠던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보면은 마이데이터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정보, 고객이 본인 신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고객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 과정에서 카드 소비나 보험 가입, 주식 투자 등 데이터 이용이 허용됩니다.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성향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종합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바뀌는 점은 뭐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자산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를 보면은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예. 그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을 위탁받아 고객 대신 카드나 보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면서 자산 관리를 돕는 식인데요. 그런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 API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도 점차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 발표 내용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 민간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유용한 공공정보, 즉 국세나 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 내역도 손쉽게 수집 관리에 고객 신용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 대표 사례가 카카오페이입니다. 예. 이 카카오페이처럼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기존에 제공해왔던 업체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2월 4일까지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를 예로 들면 카카오페이는 번호가를 받지 못해서 2월 5일부터 그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만 고객 정보를 표준 API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3,500만 명에 달합니다. 그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만 1,500만 명에 달하는데 다수 금융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게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금융당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기존 사업자로 보고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1차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카카오페이는 결국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카카오페이가 인가를 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그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인데요. 예.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가 최대 주주이고 중국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인 엔트그룹이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엔트그룹이 중국 현지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실 조회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그 마이데이터 심사 요건 중 하나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입니다. 본허가에 앞서 진행된 예비허가 심사 단계 때부터 그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참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뒷말은 딱 빼고서라도 카카오는 안 됐는데 네이버는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 상황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그 네이버페이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 파이낸셜은 앞서 지난달 중순 예비 허가 심사는 통과했는데 그 후에 뒤늦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네이버 파이낸셜 2대주주가 미래에셋 대우인데 2대주주인 미래에셋 대우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미래에셋 대우가 서둘러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추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피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 보통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전환선주로 변경하는 식으로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춘 겁니다. 그 지분율 10% 이상 주주만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착안한 것인데요. 이게 일종의 묘수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금융당국이 과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할 것인지가 이번 심사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금융당국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해서 미래에셋 대우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다. 유결권 있는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허가가 보류된 곳이 기존에 이제 시중은행이나 대형 카드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페이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그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휘말린 사정은 저마다 다른데요. 우선 하나금융 지주 계열사를 보면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 허가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 하나금융지주가 지분을 보유한 핑크도 마찬가지고요. 또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 경남은행을 포함해서 금융사 6곳에 대해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 통보를 내렸습니다. 예, 그 방금 말한 심사 중단 제도도 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던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금융당국 이달 초에 심사 중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 마이데이터 인 허가권을 계기로 지금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네이버 파이낸셜을 예로 들면은 그 2대 주주인 미래에셋 대우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미래에셋 대우는 별다른 잡음 없이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를 통과를 했거든요. 또 일부 시중은행은 중징계를 받았지만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와 달리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드러나지 않아 비교적 쉽게 마이데이터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 요건을 보면 자본금 요건과 물적 시설, 사업계획 타당성 등 주요 허가 요건이 6개인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돼서 기계적으로 심사가 중단되는 일이 지속되어 왔거든요. 수년 전 그 초대형 IB, 초대형 투자은행과 관련된 신사업 인가가 대표적입니다. 이 심사 중단 제도는 신규 사업 인하권하고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적용이 되는데요. 뭐 도입 취지처럼 금융사 인수권에 대해서 금융사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 대주주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필요하지만요. 그 신규 사업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